시간에는 무기화합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에 대한 족별 특징, 그 다음에 각 금속별 불꽃 반응 색깔을 좀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원소 같은 경우에는 각 원소의 산의 세기라든가 결합력의 세기, 그리고 반응성의 세기 같은 걸 학습해야 됩니다. 자,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물론 이 뒤에도 있지만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세슘까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이렇게 있어요. 자, 요 첫 번째 1족 원소를 우리가 이제 알칼리 금속, 2족 원소를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3번, 11번, 19번. 자, 2개, 1개, 2개, 8개, 1개. 2개, 8개, 8개, 1개. 마지막 가전자 궤도에 전자를 하나씩 내놓는 그런 원소들이기 때문에, 자, 전자 하나 버리면서 플러스 1가가 되려고 하는 플러스 1가, 이런 그 양이온, 전자 하나를 잃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되기 쉬운 그런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성이라 그랬죠. 금속성.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결합력이 약하고 또 연하고 가벼운 은백색 광택을 내는, 그다음에 밀도가 매우 작아서 물에 뜰 정도로 가볍다라는 얘기고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반응성이 되게 쉽죠. 전자는 이렇게 쉬우니까 반응성이 크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서는 쉽게 산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나트륨 같은 경우도 보면 나트륨 플러스 1가, 산소는 마이너스 1가,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형성하는 거예요? Na2라고 하는 산화나트륨이 된다는 얘기죠. 칼륨도 마찬가지, 칼륨이 플러스 1가, 산소가 마이너스 1가, 각각의 절대값 상대방 아래점자 하게 되면 K2O라고 하는 산화칼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들 알칼리 금속은 찬물하고 반응을 하든 또는 수증기하고 반응을 하든 다 수산화물을 내고 많은 열을 발생한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 만약에 물 속에 넣는다. 그렇게 되면 NaOH라고 하는 수산화나트륨과 수소가스 발생. 그래서 양쪽의 계수를 맞춰주게 되면 2몰의 나트륨, 2몰의 물과 반응해서 2몰의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수소가스 발생. 이렇게 수소가스를 발생한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꽃 반응 색깔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 그 다음에 나트륨이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칼륨이 보라색, 그리고 루비듐 같은 경우가 다시 빨강색, 그 다음에 세슘이 청자색. 이렇게 색깔을 좀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빨강색, 노란색, 보라색, 빨강색, 청자색. 이렇게 금속들별로 불꽃 반응 색깔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1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다. 자, 이 얘기는 염기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염기성이라는 얘기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가 있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 밑으로 내려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이 얘기는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알칼리 금속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 2족 원소 알칼리 토금속,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얘네들은 역시 알칼리 금속과 원소와 흡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요. 은회백색의 금속으로 가볍고 연하다. 물론 알칼리 금속만큼 활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활발한 금속들이에요. 뭐냐면 4번이니까 2개, 마그네슘 12개니까 2개, 8개, 2개 남는 거고, 자, 칼슘은 20개니까 2개, 8개, 2개. 역시 알칼리 금속과 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자, 공기 속에서 산화되면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 만드는 건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의 염은 무색이고 염화물 질산염은 모두 물에 잘 녹는다. 뭐 고유한 불꽃 색깔을 낸다는 것까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물, 다른 말로 하면 경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물, 요건 이제 연수라고 하는 표현인데, 물에는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 속에 만약에 칼슘 이가 플러스하고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가 있으면 이건 비누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물물이나 지하수가 센 물에 속하는 거고, 비교적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적게 녹아 있어서 빗물에 비누가 잘 풀리는 물, 그런 물은 우리가 이제 단물 또는 연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수돗물, 빗물, 강물 이런 것들이 연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기체인데요. 비활성 기체는 바로 마지막 가전자 궤도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경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자, 2번 2개 채워졌죠. 10번
2개, 8개 끝났죠. 18번 2개, 8개, 8개. 이 밑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가전자결에 2개 또는 8개로 완벽하게 옥텐룰을 만족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거의 화합물을 만들 수 없는, 반응성이 거의 없는 단원자 분자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이다. 안정한 물질이다. 헬륨을 제외하고는 원자까지 모두 8개죠. 자, 비활성 기체는 방전할 때 특유한 색을 내기 때문에 야간 광고용으로 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온 사인 아시죠? 네온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또 반응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라고 하더라도 원자 분화가 큰 것은 여러 가지 화합물로 발견이 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원자 분자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7조. 뭐가 있나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타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중에 요거는 보지 않을 겁니다. 주로 9번이고 17번이고 자 35번이에요. 2개, 7개, 2개, 8개, 7개. 자, 결과적으로 마지막 가전자결에 전자를 7개를 내놓는 거니까 전자 친화력이 좋은 거죠. 전자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 이온이 되려고 한다. 전자 하나 받아서 역시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 이런 성질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할로겐적 원소들은요. 최외각 전자가 하나씩 부족한 상황 7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들의 경우에는 자, 어떤 식으로 존재할 수 있냐면 전자가 하나씩 부족하다 보니까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기가 쉬운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 같은 경우는 다망색 기체, Cl2는 황록색 기체, Br2는 적갈색 액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이 경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이 경우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색깔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망색, 황록색, 적갈색, 흑자색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산을 만든다 그러면 HF, HCl, HBr 이렇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이 산의 경우에는 아래로 갈수록 강한 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래도 수소연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강해지는 거죠. 밑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강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산의 세기를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 밑으로 갈수록 산의 세기는 강하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소연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강산이 되는 거고요. 물과 반응성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게 좀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하고는 반응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합력의 세기 역시 위쪽으로 갈수록 강하고 반응성의 세기도 위쪽으로 갈수록 강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하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은과의 반응성을 살펴보면 보통 플로르 같은 경우에는 AgF라고 하는 무색 수용성의 그 침전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AgCl, Cl2 같은 경우는 AgCl이라고 하는 백색 침전물 그 다음에 브롬 같은 경우에는 AgBr 요오드는 AgI 이런 식으로 침전물을 형성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